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 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뭐 또 일찍 이제 이 네. 준비한 원고를 주실 때도 있는데 워낙 이 분야 자체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네. 새로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뭐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뭐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특히나 요즘에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누가 먼저 패를 꺼낼까? 그러다가 딱 한 곳에서 패를 꺼내는 순간 실은 우리도 이런 거 있어 막 쏟아내는 느낌이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생성형 AI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챗 GPT가 이제 작년 말에 나오고 우리에게 알려진 건 이제 올 1월이죠. 대부분 이제 한 6개월, 7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다시 봤더니 이제는 챗 GPT 같은 녀석이 오픈 AI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에,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7개 업체, 상위 1위부터 7위까지 나스닥에 있는 업체들이 이미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다 가지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챗 GPT 하면은 네. 어떤 질문이든지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 또 네. 전문가 그 이상으로 네네. 답변을 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관련된 논문까지도 그렇죠. 논문이 챗 엄청나게 GPT로 쏟아지고 있죠. 작성이 될 정도로 네. 정말 새로운 어떤 차원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나스닥의 빅7 회사 모두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챗GPT 오픈 AI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일 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로 이 챗GPT가 운영되는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는 인터넷 어떤 공간에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 공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빌려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GPT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뭐 아마존도 이러한 생성형 AI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xAI라는 또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에서도 이런 이제 생성형 AI 관련돼 가지고 바드라든지 아니면 람다 뭐 이런 식의 모델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 구글에서는 챗GPT 비슷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바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또 써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번 주 지난주에 들려온 소식이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이런 언어 모델을 또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거를 보자 이제 애플마저도 이제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애플도 우리가 작년부터 이런 GPT 만들고 있었어. 챗 GPT 비슷한 거.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 나올 수 있어라는 이 뉴스를 발표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이 챗 GPT 같은 AI 모델, 뭐 생성형 AI 모델 이걸 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이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뭘 하면은 네. 마크 저커버그도 가만히 안 있네요. 그렇죠. 둘이 싸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마크 주커버그가 먼저 이렇게 터뜨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테슬라가 들면, 네. 구축 중인데 네. 메타는 이미 모델을 만들어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의 모델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챗GPT 지금 쓰려면 돈을 엄청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인들이 쓸 땐 공짜인데 뭔가 기업이 쓰려고 하면은 API라고 해서 이제 질문할 때마다 사용료를 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라마 이번에 메타에서 어떤 승부수를 던진 거냐면 이 언어 모델, 그러니까 공부를 시킨 이 데이터 있잖아요. 네. 이 데이터를 누구나 쓸 수 있게 공짜로 풀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요. 제 컴퓨터에다가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컴퓨터 안에서 챗 GPT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구나 어떻게 보면 나만의 챗 GPT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원래 이런 거 만들려면 최소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걸 누구나 상용화를 쓸 수 있게 푼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자기의 특화된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면 결국에는 이 원천 기술인 메타의 기술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에게 이제 퍼질 수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애플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메타가 단순히 이 기술을 내고 그냥 누구나 쓰세요만 한 게 아니라 퀄컴이라는 회사와 이제 제휴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퀄컴이 뭐 하는 회사냐? 스마트폰에 이 칩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스마트폰 안에 이런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 조만간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모델들이 대부분 다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같은 폰들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폰은 이제 그 퀄컴의 칩을 쓰지 않거든요. 애플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관점에서 보면 이제 메타랑
스마트폰 중에 그 안드로이드 쪽 만드는 애들이 손을 잡고 1, 2년 안에 챗GPT 비스무리한 이런 비서 같은 녀석을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실은 이제 본인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네. 이번에 뉴스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첨단 이제 이 IT 관련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IT 성장주가 좀 주춤했거든요. 네네. 말 그대로 이 서학개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건 또 우리 국내 기업입니다. 그렇죠.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원래 이 하이퍼클로바라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챗 GPT 비슷한 언어 모델을 원래 하반기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하반기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그 네이버가 최근에 로드맵이라고 하죠. 이 하반기에 우리가 뭐뭐뭐뭐 할 거예요라는 거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은 지금은 일부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약간 선공개하고 있는데 8월이 되면 본인들도 챗GPT 비슷한 거를 이제 국내용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베타로 우리가 써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형 챗GPT라고 할 수 있는 한글 GPT네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네이버 데이터 기반의 이런 걸 우리가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9월이 되면 그 우리가 하는 검색 엔진 있지 않습니까? 검색 엔진에 이런 이제 챗GPT 같은 걸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색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강남역에서 3명이서 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밥 먹을 만한 방이 있는 장소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걸 이제 검색을 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기술들이 조금씩 들어오면 확실히 우리 삶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게 이 네이버 말고도 최근에 LG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상당히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LG에서 키우는 건 좀 뭐냐면 또 특화된 겁니다. 예를 들면 LG가 뭐 화학이나 아니면 뭐 전자, 뭐 요즘에 또 뭐 2차 전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관련된 좀 더 전문 지식이겠죠. 근데 그런 전문 지식을 또 담고 있는 특화된 또 인공지능을 또 LG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국내에서도 조금 더 우리나라에 최적화되고 특화된 이런 모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AI가 네. 일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내외 빅테크 기업 또 스타트업 할 것 없이 이 생성형 AI와 이제 관련된 작업 비즈니스 만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 누구나 쓰면 편한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시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요. 미국의 배우들이 하고 있어요. 미국의 배우 16만 명이 소속된 미국 배우 조합이 있는데 네. 여기가 7월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실은 이미 작가 조합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은 영화의 대본을 쓰는 작가들이 이미 파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파업에 동참해서 배우들까지 이제 동참한 건데요. 이 동참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글래디에이터 2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 나왔는데 미션 임파서블의 또 두 번째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 배우들 역시도 지금 파업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왜 배우들까지 AI가 이제 첨단 기술 같은데 네. 이 관련해서 파업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생성형 네. GPT 네. 또 AI 네. 이 뭔가 좀 최첨단 기술이면 좋은 것일 텐데 네. 왜 이러는 걸까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배우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어떻게 뺏고 있느냐? 실제로 이번에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얼굴 합성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이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해리슨 포드가 나오죠. 근데 해리슨 네. 포드가 좀 나이가 드셨잖아요, 이제. 근데 그분의 젊은 시절을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의 몸은 있는데 영화에서 얼굴만 젊은 시절로 합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식으로 뭐냐면 이 사람의 초상권을 지금 출연하는 거 말고 초상권 사인을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내가 너에 대해서 학습한 걸 갖고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까지 지금 사인을 하라고 이런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브루스 윌리스 있잖아요. 근데 브루스 윌리스가 요즘에 이제 좀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다이하드로 유명한 배우죠. 네, 그렇죠. 이제 은퇴에 가까운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브루스 윌리스의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합성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네. 정작 브루스 윌리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를 계약할 때 예를 들면 단역으로 출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엑스트라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나와서 이제 디지털로 모델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자세히 안 보니까 그 사람을 그냥 합성해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특히나 단역 배우들 이렇게 되면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거고 한 번 사인했을 때 이거 다 얘네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작사 특히나 OTT 제작사들의 탐욕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면은 못한다라고 좀 시위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그게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합성이 되는 것이 첨단 기술로 좋은 의도이면 좋은데 네. 자칫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건 상당히 또 배우들로서는 불만이 생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뭐 미션 임파서블 영화 톰 크루즈 영화인데 인공지능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공격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것도 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인공지능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공격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네. 이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면 생각보다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네. 연구에서 나오고 있어요. 영화 터미네이터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좀 다른 건 터미네이터는 약간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이제 공격하겠다라는 걸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때 인간을 이제 제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로 영국의 왕립항공학회에서 지난 5월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다고 해요. 뭐냐면 AI 드론한테 뭔가 가상의 임무를 줬는데 임무 수행에 오히려 사람이 방해가 되니까 같은 편인데 인간 조종사를 공격하는 뭐 이런 시뮬레이션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걸 좀 각시 묶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생성형 AI 기업들이 미국에서 정부와 자율 규제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네.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가장 네. 비즈니스에는 이런 법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게 영향을 어떻게 주게 될까요?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지금 이렇게 컨텐츠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만들었을 때 뭔가 결과물, 영화가 됐든 뭐 글이 됐든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건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라는 것을 워터마크든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걸 하겠다라고 지금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근거를 알 수 있도록. 네,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건 법적인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 기존 비즈니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오히려 지금까지 기술을 만들어 온 곳들은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롭게 뭔가 그때부터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빅테크들한테는 일종의 방어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국내 기업들도 지금 조금 더 빨리 기술을 좀 만들어서 이런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전에 빨리 우리도 기본적인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우리 기업들은 조금 서둘러야 되겠다. 네네네. 그만큼 서로 또 협력하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